실제 금액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스드메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식대 같은 경우에도 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평균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웨딩홀은 네네. 정말 다양해서요. 그리고 뭐 날짜별로도 정말 다양하고 인원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스드메만 했을 때 보통 많이들 하시는 건 500에서 800선을 가장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고, 또 플러스 되는 거는 뭐 이모님 헬퍼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얼리스타트 비용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 그럼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탑3를 뽑으면 뭐예요? 드레스요. 드레스가 이제 만약에 내가 수입샵 쪽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러한 경험의 가치도 내가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갭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웨딩드레스가 얼마,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기본 드레스의 벌수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보통 3벌 정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물론 세미 촬영하게 되면 벌수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럼 기본 3벌, 그 다음 일부 드레스 한 벌 더, 그리고 애프터 드레스까지 하게 되면은 4벌에서 5벌 정도. 왜냐면 애프터 드레스는 한복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일반 예복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럼 4, 5벌 구성으로 했을 때 국내 샵에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곳들은 200대 중후반 정도예요. 그리고 수입 편집샵 같은 경우에는 4, 5벌에 70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제 추가 금액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추가 금액이 없는 그러한 수입 편집샵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국내 브랜드가 좀 더 가격대가 낮은 것 같은데 200 중후반 정도면 만족도가 뭐 낮다든가 높다든가 뭐 가성비가 괜찮다 이런 평이 주로 나오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너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예쁜 사람들 너무 많고요.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 눈은 여기 있어. 근데 내가 국내 드레스를 한다고 해서 이 퀄리티가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대를 생각하고 있질 않다면 이 갭차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국내 드레스를 하든 수입 드레스 하든 당연히 차별점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내 드레스도 K-컬처라고 하죠. K-웨딩 드레스 되게 각광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재들이나 아니면 소품들도 정말 예쁜 것들 많이 있거든요. 국내다 수입이다 그걸 나누지 말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대, 그리고 나의 취향을 조금 더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나머지 두 개. 나머지 2개, 예복 같은 경우에도 이때 조금 더 나 더 멋지게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한 3, 400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물 아닐까요? 예물은 그쵸, 못해도 예물도. 한 400 이상은 하니까. 그럼 반대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웨딩홀이에요. 그래서 내가 웨딩홀에서 만약에 토요일 낮 시간이 아니고 토요일 저녁 시간이나 일요일 낮 시간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일요일 낮 시간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대관료나 식대 부분은 좀 할인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성수기보다는 비수기 하시면은 그 부분도 조금 더 할인율을 받으실 수가 있고, 조금 이거는 위험하지만 자녀 타임이죠. 정말 몇 개월 전에. 그러면 정말로 남아있는 거를 웨딩홀에서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건 그 부분인 거고, 예단과 혼수 부분이 이제는 좀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또 예산을 스드메에 좀 더 들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준우님은 그러면 비수기나 흔히 말하는 뭐 낮 시간이나 아니면 뭐 3, 4시 아니면 저녁 이런 시간대에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요. 다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하객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지방도 지역의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오신다라고 하면 낮 시간이어도 2시 전까지는 해야 돼요.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올라오시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요즘엔 어르신들도 일요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종교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요일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날짜를 만약에 많이들 선호하는 그 날짜가 아니 다른 일정으로 시간대를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모님들이랑 한 번은 상의는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장 예약이 사실 흔히 말하는 성수기, 비수기가 나뉘잖아요. 이것도 언젠가 이제 성수기고 언제가 비수기. 그리고 뭐 요일도 토요일, 일요일 뭐 두 개 중 언제가 뭐 선호 시간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요즘에는 성수기 비수기가 조금은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3월에서 5월까지 이 봄 성수기와 그리고 늦은 8월부터 11월까지 가을 성수기가 가장이고요. 예약하기 힘든 건 토요일 낮 타임. 하지만 요즘엔 토요일 저녁도 많이들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두 성수기와 그 시간대가 가장 인기가 많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그 토요일 밤 예식 갔다 네, 왔거든요. 맞아요. 옛날엔 없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풀이를 바로 이어서 했거든요. 토요일 저녁 예식하고 뒤풀이 바로 하는 게 하객 입장에서도 되게 좋고 그리고 만족도도 되게 높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결혼하실 때 한번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예식도 있어요. 아, 그거겠네. 네. 금요일 그래서 토요일이 또 주말이다 보니까 더 여유 있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애프터 파티가 거창하게 막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정말 바 같은 데 빌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점을 내관해서 하실 수도 맞아, 있는 저도 거고 그래서 정말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시간을 온전히 지인들끼리 즐기는 자리 그리고 함께 와줘서 고맙다 라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면은 그것 또한 재미있는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 금액에 관해서 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스몰 웨딩 안 해도 요새는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스몰 웨딩이면 일반 예식에 비해서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근데 스몰 웨딩이라는 말 자체가 함정인 것 같아요. 스몰이 작을 것 같으니까 예산대도 작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스몰로 소규모로 하신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내가 또 다른 공간 대여를 했어. 그럼 대관을 했어요. 그럼 그 대관한 그 공간에서도 꾸며져 있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또 꾸며야 되고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야. 그럼 케이터링을 또 불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역적인 부분이 조금 달라. 그러면 오시는 분들의 주차비든 아니면은 차량비 지원이든 아니면 숙박비든 이런 것들도 다 통틀어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싸거나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다만 이것도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웨딩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좀 힘을 싣느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정말 천지 차이다. 그래서 스몰 웨딩이 단순히 작다라고 해서 예산이 작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스몰로 내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러한 곳을 찾고 그러한 스타일링을 함께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스몰 웨딩이라 저는 뭐 거의 반값도 안 들고 막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주느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식장이 돈을 남기는 건 웨딩 홀 비용이 아니라 식대, 뷔페식 뭐 이런 걸로 그걸로 돈을 많이 남긴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도 웨딩홀 담당자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식대보다는 꽃장식이 가장 크지는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 꽃장식도 요즘에는 일반 웨딩홀도요. 정상가가 있고요. 실제 방문해서 하시면은 시간 타임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관료가 무료인 곳도 있고요. 식대도 거의 20, 30%가 할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가서 방문을 하셨을 때 내가 이 날짜에 원한다. 근데 내가 만약 일요일 낮 타임 괜찮아. 그러면 토요일 낮 타임보다 훨씬 더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해요. 이건 진짜 완전 꿀팁이네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알아두고 가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료 예식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뭐 대놓고 좀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곳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그리고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저도 거기에서 실제 진행을 해본 거는 아니어서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플래너님이 알아봐주기도 하세요? 무료 예식장은 개인으로 예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따로는 알아봐 드리진 않고 일반 웨딩홀이나 아니면은 다른 컨벤션, 뭐 하우스 웨딩, 호텔 이런 전체적인 거는 다 함께 알아봐 드리고 있어요. 웨딩 플래너 입장에서 이거는 근데 진짜 안 아꼈으면 좋겠다. 사진에는 조금 투자하셔도 사진? 좋다고요. 네. 왜냐면 결과물로 남잖아요. 그리고 영상은 솔직히 또 많은 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으로라도 남기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기본으로 한다 해도 이제 또 보다 보면 영상미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로 남는 거. 이 결과물을 보고 두 분이 평생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근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그리고 흐뭇한 기억이었으면 좋겠고. 결혼한 부부들이 그러면 이 돈을 쓰면 확실히 이거는 좀 후회 안 한다. 이제는 좀 거의 많이 하시거든요. 스튜디오 촬영 때 헤어 변형 선생님이요. 그래서 많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정말 달라요. 10여 년 전에는 이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헤어 변형
그리고 요즘에 조금 더 신랑님들 헤어 변형도, 그러니까 다 신부님이 주인공이어서 신부님께 집중을 하지만 신랑님 또한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신랑님들도 같이 케어받고 꾸밈을 받으면 정말 좋아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헤어 변형이 뭐예요? 왜냐면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헤어 변형은요, 촬영 당일날 그리고 본식 당일이 있겠죠. 헤어샵에서 머리를 먼저 세팅을 하고 와요. 근데 그 상태에서 2-30분 정도 이동 시간하고 스튜디오장에 딱 도착해. 그럼 살짝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도 아까 제가 세 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드레스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찍는 컷의 배경들이 다른데 이젠 그에 맞춰서 헤어 변형 선생님이 헤어를 스타일을 변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식 때는 이브 드레스, 애프터를 입을 때 드레스가 바뀌잖아요. 그럼 머리를 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반묶음이나 그때도 헤어 변형 선생님이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스타일에 대한 변신과 변화를 아주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었죠? 샵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본식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는 일부 한 번 변형하는데 25만 원 정도인 거고, 그리고 촬영 때 같은 경우에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보통 4시간, 5시간을 하는데 한 40에서 44만 원 정도.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출장비가 또 따로 붙고 야외 나갈 때에는 또 그거에 대한 추가비가 조금 더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뭐 40만 원, 50만 원 머리 만져주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 진짜 남자는 머리빨인 거 아시죠? 제가 볼 때 그 턱시도나 예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못 알아봐요. 근데 머리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일단 그거를 식전에 만져주고, 결혼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진 엄청 많이 찍어주잖아요. 머리 헝클어친 거보다 그 없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진짜 안 아끼시는 거 추천드려요. 식대는 어떻게 돼요? 요새 이게 좀 금액이 좀 다 다르잖아요. 날짜와 시간대별로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10만 원? 정상가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할인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게 최소 인원이 예전에는 막 400명 이랬는데 요새는 워낙 좀 결혼식 적게 하고 결혼식도 잘 웬만하면 안 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서 최소 인원도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골든타임 같은 경우에는 250명 이상, 250. 300명 이상은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50명을 최소 인원으로 잡아놨는데 만 200명밖에 안 왔어. 그래도 식대가 10만 원이면 2,500원 무조건 홀에 줘야 되는 비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적인 거를 아마 제대로 말씀이 힘들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끝으로 뭐 간략하게라도 좀. 스드메 했을 때 아까 얘기한 500에서 800선 그 정도인 거고, 식대 같은 경우에도 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홀은 한 3-4천 정도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8-9천에서 1억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답례품은 답례품 종류와 인원수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개당 뭐 10,000원에서 부터 뭐 3-4만 원 하는 경우들도 있고, 평균적인 선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먼저 예복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대여를 한다라고 하면 한 벌에 착장이 30에서 40 정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빌릴 거야 라고 하면 200 초중반에서 200 중후반까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한복 같은 경우에는 맞춤 대여로 진행이 되면은 가장 낮게 보신다라고 하면 한 벌에 한 8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인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상도 있고 조금 더 아래로 진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들, 아니면은 이제 뭐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 20대 초반 분들도 있거든요. 웨딩 플래너로서 뭐 조언이나 아니면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근데 SNS상에 예쁜 사진, 좋은 사진만 올라오는 거 다 아시죠? 저도 선별해서 올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굳은 날도 많고요. 슬픈 날도 많아요. 근데 이젠 결혼이라는 두 분만의 반려자를 만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산대가 너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남들이 하는 그 기준대로가 아니라 두 분만의 기준을 세워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공원에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두 분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괜찮고요. 그래서 두 분이 시작하는 그 의미 있는 시작이 행복한 출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을 통해 인연이 되신 우리의 인연, 모든 분들에게 결혼이라는 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행복한 기억으로 두 분의 취향을 마음껏 담아서 웨딩 스케치를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